결혼식,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늘 보이던 익숙한 얼굴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익숙했던 얼굴들이 하나둘 보이지 않는다는 서늘한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때는 30만 원이 든 봉투를 쾌척하던 존경받는 선배가 지금은 친구 자녀의 결혼식에 얼굴조차 비추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삶의 중심이었던 이들이 왜 스스로 투명 인간이 되기를 자처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텅 빈자리 뒤에 숨겨진 차마 말하지 못했던 가슴 아픈 사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전자회사에서 청춘을 바쳐 부장 자리까지 올랐던 60대 초반의 박진수 씨. 그에게 박 부장이라는 호칭은 이름 그 자체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현역 시절 그의 책상 위에는 경조사 봉투가 마를 날이 없었고 그는 늘 두둑한 축의금과 함께 사람 좋은 미소로 좌중을 빛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회적 힘이자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퇴직 후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국민연금과 오래전 가입해둔 개인연금을 합친 월 200만 원 남짓의 돈이었습니다. 아내와 조용히 살기엔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는 관계 유지 비용이라는 거대한 복병을 미처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에도 본물처럼 쏟아지는 자녀 세대의 결혼 청첩장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하얗게 쌓여가는 봉투들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해져 왔습니다. 과거 자신이 받았던 수많은 축의금, 그 품앗이를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 이상 축하의 기쁨이 아닌 무거운 채무 독촉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은퇴자들에게 이런 품앗이는 관계 단절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계산이 반복됐습니다. 과거처럼 10만 원, 20만 원을 내자니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하다. 그렇다고 5만 원만 내고 얼굴을 비추자니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릴 것만 같다. 박 부장도 이제 한물 같구나 하는 그 동정의 눈빛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결국 그는 몇 번의 경조사에 돈만 보내고 불참했습니다. 다들 바빠서 내가 안 온 줄도 모를 거야. 라고 애써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리도록 텅 비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오던 청첩장의 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는 서운함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에 더욱 비참해졌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옛 동료들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50대 후반 퇴직금을 모두 털어 아내가 좋아하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차렸던 오세영 씨. 창문에 오 사장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가게를 보며 그는 제2의 인생이 활짝 열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에 이어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때 손님으로 북적이던 가게는 텅 비어갔고 정막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파스타를 바라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수억 원의 빚만 떠안은 채 자신의 꿈이 담겼던 가게 간판을 스스로의 손으로 내려야 했습니다. 한 신문이 지적하듯 이런 경제적 실패는 중년 남성을 급격한 사회적 고립으로 내몬니다. 오세영 씨에게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동정의 눈빛을 받을까 봐 죽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 친했던 동창과 마주치자 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으로 골목길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등은 차가운 벽에 붙었고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됐냐는 그저 평범한 안부 인사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질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동창회는 물론 가장 가까운 친구의 자녀 결혼식에도 그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투명인간이라 칭하며 세상과의 모든 문을 닫고 집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실패감은 그의 돈뿐만 아니라 그의 관계와 자존감까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진수 씨와 오세영 씨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망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길을 찾기 위해
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소득 감소는 예상하지만 박진수 씨처럼 관계 유지 비용까지는 미처 계산하지 못합니다. 경조사비, 동호회비, 친구와 마시는 커피값까지. 관계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듭니다. 은퇴 쇼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따뜻한 온실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광야로 내던져진 듯한 충격. 예상보다 팍팍한 현실 앞에서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것이 바로 사회활동비입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게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부모님 노후는 셀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하객을 최소화하는 스몰 웨딩처럼 결혼 문화 자체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목숨처럼 여겼던 품앗이 개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가 짊어졌던 의무감의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사회적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유로 시작된 관계의 단절이 고독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쓸쓸한 감정이 아닙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질병입니다. 최근 스스로 장례를 준비하는 웰다잉 서비스가 늘고 있다는 보도는 고독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재난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립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관계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의무감과 체면치레는 덜어내고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경조사의 얼굴을 비춰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내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고 싶은 사람 5만 원짜리 봉투를 내밀어도 내 손을 잡아주며 와줘서 고맙다고 말해줄 사람들을 기준으로 관계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둘째,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얇아진 지갑을 탓하며 숨지 말고 마음을 전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진심을 담은 전화 한 통, 정성껏 쓴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때로는 돈보다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땡땡아 정말 축하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보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함께하고 있다. 나중에 꼭 따로 보자. 이 한마디가 끊어질 뻔한 관계의 끈을 단단히 이어줍니다. 비싼 뷔페 대신 나중에 따로 만나.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인연에만 얽매여 오세영 씨처럼 스스로를 고립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의 서예 교실, 탁구 동호회, 등산이나 낚시 같은 온라인 동호회 등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공통의 관심사로 어울릴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곳에서는 과거의 직함이나 재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의 나 자신으로 새로운 친구를, 새로운 사회적 가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조사에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들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삶의 무게가 그만큼 버거워졌다는 우리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봉투의 두께로 관계를 증명하던 시대를 지나 서로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주변에 혹시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박진수 씨나 오세영 씨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먼저 용기 내어 안부 전화 한 통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과 따뜻한 존재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거나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단단한 인생 2막을 위한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